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복인 오늘 한 달 가까이 내려졌던 홍성과 천안 등 충남 12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로 대치됩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 부여, 논산, 공주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대전이 36.8도, 세종이 36.4도, 서천이 37.7도 등 35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충남 지역에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찜통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충남도가 용수 공급 상황실을 재설치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균 46.6%를 보이는 가운데 예당호는 30%, 대호호는 19.2%까지 떨어져 이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대호호는 고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농작물 피해 면적은 현재까지 인삼과 깻잎, 벼 등 334.5헥타르로 집계됐고 500여 농가에서 닭과 돼지 등 9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오늘부터 예정했던 나흘간의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홍성군 서부면의 가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는 원도심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활용 방안은 원도심 활성화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사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문은산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802억 원의 옛 충남도청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지 6년 만입니다. 소유권을 둘러싼 오랜 숙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곳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문체부 용역에서 제안된 지식, 정보와 비즈니스가 융합된 메이커 문화 플랫폼을 기본으로 어린이 전용 공연장과 도서관 등 민선 7기 공약을 일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메이커 자체가 뭐를 스스로 구상하고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라이브러리 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그거는 이제 어떤 창작 공간이죠.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등록문화재인 본관은 가족형 도서관으로 꾸며져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관 뒤쪽 별관에는 창작도서관, 청년 창업 등 창작 공간, 그리고 시민대학을 포함한 교육 기능이 추가되고 뒷마당에는 야외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갑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이 구상안을 확정한 뒤 문체부와 조율을 거쳐 연말까지는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인 충남경찰청 부지에는 공공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전 세무서와 중부경찰서 등 4곳이 입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300가구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상징이랄 수 있는 옛 도청사가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주 대청호 문희수역에 조류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서 회남수역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주 회남수역의 유해 남주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6,190세포수로 지난주에 이어서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금강환경청은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 취수구를 표층에서 10m 아래로 조정하는 한편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가축 분뇨 등 오염원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녹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수 감소기에 접어드는 오는 10월쯤 4대강 보호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과 공주, 백제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달 이후까지 녹조가 상당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녹조가 밀집된 지점은 저감 설비를 이용해 적극 제거한 뒤 보호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강 하류에 있는 백제보의 경우 지난 6일 유해 남주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39만 8천여 세포수를 기록하며 직전 최고 기록인 2014년 7월에 14만 7천여 개를 갈아치우는 등 녹조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2살 김모 씨 등 직원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시, 충남도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700여 대에 대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역 전체 리콜 대상 차량 6,128대의 11%가량입니다. 점검과 운행 정지 명령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 등으로 전달하며 명령서가 도착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국제유사학술단체 왓셋에 대거 참여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노정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부실 학술 활동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정의 이사장은 오늘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학계에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학회 참가 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왓셋은 참가비만 내면 논문을 채택해주고 학술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유사학술단체로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75명이 참석하고 지역 대학에 논문 100여 건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